본사 대기 발령이 난 후에 그는 결국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조용히 몇 명이서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 차는 이제 더 소수만 남아있다. 서너 명. 그는 이제 얼큰하게 취해서 차분했던 1차와 달리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회사가 나에게 해준 게 뭐지? 라는 독백 같은 한마디. 거의 20년을 그는 한 회사에 몸을 담았다. 결국 자의로 회사를 떠났지만 여러 가지가 마음에 쌓여 있었다. 기대했던 위치까지 승진하지 못한 것, 동년배의 동료들보다 다소 낮은 직위였다. 그리고 원치 않았던 몇 번의 지방 발령과 비선호 부서를 전전했던 것, 이번에도 갑자기 본사 대기 발령이 난 것, 스스로 알아서 고심하라는 조직의 신호라 그는 여겼다. 하지만 그는 직장에서 무탈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편이었다. 기대와의 차이, 그건 그 격차만큼 사람이 절벽에서 느끼는 바닥과의 거리차다. 그가 회사가 나에게 해준 게 뭐지? 라는 그 말은 그 기대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았다. 이 차를 마치고서 집으로 가는 내내 난 그 말이 떠올랐다. 사실 직장과 계약을 맺는데 그건 서면의 형식을 갖춘 서명 계약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2의 계약을 스스로 맺는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알게 모르게 채워진다. 이를테면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능력으로 올라가야 하는 조직 내 위치, 승진과 보직, 회사에서 자신이 대우받아야 하는 크기와 그 정도, 그리고 정서적 배려와 존중감, 집단적으로 밀려오는 자신에 대한 태도, 바라는 근무 부서와 자신에 대한 대우, 이러한 다양한 것으로 각자 내면에는 스스로 직장과의 심리적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 사실 더 체감되는 것은 직장과 맺는 서명 계약서가 아닌 그 심리적 계약과 실제 현실과의 격차에서 사람들은 상실감이나 배신감을 더 느낀다고 한다. 심리적 계약의 저자인 드니즈 M. 루소는 대부분 직장인은 하나의 심리적 계약서를 내면에 간직하고 회사를 다닌다고 말을 한다. 그 심리적 계약서의 목록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형적으로 형성되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에 자신도 모르는데 하지만 무척 강력한 신념처럼 또 스스로 자동적으로 키워가지만 이 때문에 손상받는 자존심과 상실감으로 힘든 날을 보내기도 하고 대부분의 퇴사나 사직서는 이 심리적 계약의 불일치가 단초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 심리적 계약은 오히려 자신에게 족쇄가 되기도 하며 분명 부작용도 존재한다. 원인은 그 안에 존재하는 기대의 목록들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을 믿어줄 거라는 믿음, 꼼꼼하고 세세하고 합당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믿음, 말하지 않아도 직장이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렇게 믿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직장은 단지 시스템이다. 그래서 감정이 없고 냉정하며 합리적이라면 종이 한 장으로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서를 손쉽게 발행할 수 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책임을 분산하고 또한 경영 방침은 매번 다르게 바뀌며 그래서 세부 KPI는 이를 쫓아 매년 수정을 가하며 각자를 다르게 판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과 개인의 심리적 기대는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사실 현명하게 사는 것은 그 심리적 계약서를 소각하는 것이다. 직장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는 말보다는 언제나 직장은 나에게 해줄 건 사실 없어 라는 말이 더 현명한 말이며 주도적 발상이다. 조직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은 없다.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굳이 상실감을 안고 살아갈 이유도 사라진다. 직장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먼저 직장과 심리적 계약서를 자기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 기대. 직장이 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직장이 나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해 줄 것이라는 믿음. 적당한 위치까지 올려줄 것이라는 승진에 대한 기대. 매월 여전히 월급을 줄 것이라는 확신, 내가 원하는 부서로 전출 갈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를 찾아가서 되도록 일일이 삭제해 주는 것이다. 기대는 쉽고 그리고 뾰족하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생산한다. 직장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오히려 이 기대를 삭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심리적 계약서를 소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직장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직장에서 자유롭게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자유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